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3분기 오피스 임대료는 2분기보다 상승하고 공실률은 9% 아래로 내렸습니다. 상가의 경우 집합상가는 0.01% 상승했지만 소규모 상가는 0.11% 하락하고 중대형은 보합세를 보이는 등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내달부터 둔촌주공, 장위자이 등 전매 제한에서 해제되는 단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매 제한과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 의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실수요자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한 매수자가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 매수자가 전체의 45%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한국은행 주택가격 전망 지수가 11개월 만에 하락하는 등 여전히 상승 심리가 좀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집값 하락의 전조라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체 실거래 중 상승 거래 비중도 5개월 만에 50% 밑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직전보다 더 비싸게 팔린 아파트보다 싸게 팔린 아파트가 더 많다는 뜻이겠죠. 특히 특례보금자리론 대상 축소 등 정부의 가계 대출이 억제책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면서 시장의 심리도 다시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런 꺾인 집값 분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이 시장의 흐름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발빠르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셔서 고민 해결해 보시고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 차동백 대표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시장, 네, 혼란스럽죠. 이제부터 더 혼란스러울 거예요. 많이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 혼란스러운 기간이 6개월, 7개월 가지는 않고요. 짧게는 2개월, 많게는 한 3개월, 4개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똑같습니다. 제 방송을 계속 보아오신 분들은 아마 제가 어떤 이야기 할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이 왜 어렵냐? 어려운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나 여러 가지 어떤 SNS 같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부동산 정보와 부동산 세미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절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어떤 이야기를 내가 선택할 것이냐.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본인들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과연 어떤 이야기를 참고로 해서 할 것이냐 하는 고민들이 한번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바라본 눈에는 이거는 데이터 자료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부동산 한 20여 년 해본 그 결과로는 시청자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꼭 한번 체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체크는 이 방송을 통해서 체크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그분이 하는 세미나를 가서 들어보고 왜 내 생각은 이런데 저 사람 저렇게 반대를 이야기할까? 그런 걸 반드시 체크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보이는 대로 결정을 하게 돼 있고 듣는 대로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결정의 근본적인 근간은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맞으면 그래 맞아 저거야 하고 결정을 하는데 틀리면 왜 저러지? 또 다른 사람한테 한번 얘기 들어보지. 또 다른 사람 듣다 보면은 누군가가 내 이야기가 비슷한 얘기하면 그래 맞아 내 생각하고 같아. 이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같은 시장에서 혼자서 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결정을 하기가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고민 상담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또 여러분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를 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세미나 일정 좀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세미나는요. 항상 저는 내일이죠. 금요일, 토요일 날 세미나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평일 날 같은 데는 격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칙은 매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에 오실 분들은 토요일 날 오시고 평일 날 오실 분들은 금요일 날 오셨으면 좋겠고, 이 세미나는 늘 그때 그 시점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골격을 건드리는 세미나입니다. 지금은 정비사업 시대라 정비사업에 관련된 핵심 내용들과 지금 시장 흐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은 여러분들의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가라는 큰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 세미나 오면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이나 모레 금요일, 토요일 진행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참석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 투자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이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고민 상담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저는 한 10년 전에 청라에 중 S클래스 44평을 가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노원 6단지 주택 아파트를 매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표님한테 향후 전망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 청라 쪽이라고 하셨는데 중흥 S클래스 여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아닙니다. 저는 매입만 해놓고 제 직장 문제로 저는 대전에 아,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두 채 모두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이네요. 네, 그렇다고.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천 중흥 S클래스와 그리고 상계주공 6단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이 투자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좋을지 이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혹시 제 방송이나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차 대표님 방송 주로 찾아보고요. 네. 유튜브도 보고 한번 코로나 때문에 차 대표님은 직접 상담을 못하고 다른 실장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한번 제가 세미나도 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코로나 때 그럼 세미나 오셨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네. 코로나 시점에 세미나 왔으면 제가 세미나 내용에서 아파트 가격 흐름에 대해서 제 생각은 어떻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을 것이고, 또 자본주의가 뭔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돈의 흐름도 설명을 했을 것이고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청라 지구를 한번 볼게요. 왜 청라에 있는 그 중흥 S클래스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청라 지구를 보냐면은 어차피 이 지역은 흐름이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청라라는 지역에는, 자, 우리가 아파트 흐름은 지역적인 흐름을 설명을 했었을 때 거기에 기반 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교육 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또 직장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심 도시로서 서울이라고 보면 중도시의 접근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자, 접근성을 가지고 논하는 단계는 지금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사실 청라에서 서울에 출퇴근하기 위해서 청라에 거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청라의 수요자들은 청라 부근, 인천 부근 이 언저리가 생활의 근거지다라고 일반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하나 가지고 가격을 이렇게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교육적인 측면이나 기반적인 측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크게 달라질 거는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해하는데 직장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청라나 또는 인천 지역 밑에 있는 그 어디입니까? 저 밑에 그 송도 지역 기타 이런 지역들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얼마만큼 탄탄하게 갖추어져 있느냐. 그리고 그러한 일자리가 얼마나 탄탄하다는 거는 그런 일자리 만드는 회사들이 앞으로도 탄탄하게 계속해서 잘 버티어 준다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은 가격대가 유지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보는 눈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인구가 줄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현장을 가보면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경기도권만 가보더라도 일반 회사에 강원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짓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어떤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만약에 없다면 제가 보는 눈에는 지금 안 돌아갑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 시내도 그런 영향이 있을 텐데 가면 갈수록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이는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많이 배치가 돼서 우리나라 산업 경제를 계속해서 견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올 1, 2년 사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다수는 저렴한 어떤 그 나라의 어떤 국민적인 그 국부 자체가 경쟁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월급을 받으면은 그 월급이 그 나라에 가면 굉장히 큰 돈이 되는데 우리나라 자체로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근로자들하고 똑같이 돈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급여 인상에 대한 압력도 더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중소기업이나 기타 어떤 기업들, 농사 짓는 이런 쪽도 굉장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 측면에서 근로를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도 풍족해서 주변에 계속해서 회사들이 잘 탄탄하게 이어질 거야. 5년, 10년, 15년 잘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단지 얘도 전체적인 가격 흐름에 따라서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21년도에 최고점을 찍고 22년도에 다 떨어졌죠. 서울이든 경기도든 할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가운데서 아파트 평수마다 소형마다 다 좀 다릅니다만은 보통 경기도 같은 경우는 25%에서 35% 사이, 30% 내외 가까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 자체가. 그렇게 거래가 없이 한두 개 가지고 뭐 15% 떨어졌다. 그거는 15%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떨어졌다가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이 지속될 거냐? 첫째, 제가 늘 방송에서 얘기했죠. 저는 지속되지 않는다.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2차 하락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럴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지금 떨어졌다가 지금 시청자분께서 갖고 계시는 면적이 지금 몇 평이죠? 44평입니다. 44평이면은 통상적으로 그쪽 지역이 고점 있잖아요. 21년도가 고점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고점에 제가 알고 있기는 통상적으로 약 한 8억 5천에서 9억, 9억 5천, 많게는 10억까지 가까이까지 이 범주까지 다 올라갔었습니다. 그 범주까지. 그런 것이 전부 다 바닥으로 칠 때는 25에서 30% 가까이씩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반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흥뿐만 아니라 청라에 있는 지구는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보면은 대충 시세로 보면은 거의 지금은 7억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혹시 그 동네 시세 알아보셨어요? 네네. 대표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구입하셨죠? 저는 이거 분양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아닙니다. 이게 그때
분양가 상한제 그 직전에 예. 해서 좀 고가로 분양받았어요. 아, 그렇군요. 얼마에 네. 받았죠? 거의 6억 다 됐습니다. 아, 거의 6억 됐군요. 네. 제가 지금 참 44평이라고 그랬죠?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30평대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30평대는 분양가 자체가 4억대나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착각했는데 6억대 분양 받았으면 지금 그래도 분양가보다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하지만은 크게 많은 시세 차익은 안 갔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하나를 보면 다시 하락을 할 것이야.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럼 얼마 정도 갈 것이냐. 지금 현재 그럼 22년도에 떨어졌잖아요. 네. 22년도에 최저 바닥이 어느 정도 갔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머릿속에 없는데. 그래도 6억은 5천? 넘었어요. 6억 얼마요? 6억 중반 정도는 그렇죠. 갔어요. 대충 네. 그럴 거라 짐작을 합니다. 저는 이게 기준이 됩니다. 이 가격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이번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 가격보다 더 내려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수준 때 가까이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랬다가 또 반등을 할 겁니다. 그랬다가 다시 하락을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때는 6억 5천보다 1,000만 원이든 2천만 원이든 좀 더 내려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매수 가격의 기준점은 저는 6억에서 6억 5천 사이 정도가 되지 않느냐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예측이에요.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얘가 향후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얘가 7억 5천 8억 이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다가 그때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거는 제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그 정도 지금 현재의 가격이 거의 어떻게 보면은 다시 반등이 올지라도 이 가격을 넘어서기가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 중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상계 주공으로 가볼게요. 상계 주공은 그게 5단지, 6단지 거기 노원역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노원역 가까이 있어서 가장 핵심은 얘는 재건축 아파트라는 거죠. 재건축 아파트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좀 더 내릴게요. 다시 한번 여기 노원역 있죠? 핵심인데 이것도 제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노원역도 여기에 5단지, 6단지 이게 전부 이제 재건축이 들어갔는데 이게 재건축에 지금 6단지라고 그러셨죠? 네. 자, 5단지는요. 5단지는 이게 소형 평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단지는 꼭 소형만이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5단지는 소형 평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용적률이 굉장히 낮아서 사업성이 좋아요. 사업성이 있어요. 6단지는 용적률 자체가 거의 190% 이상으로 지금 구성이 돼서 신도시 정도, 일기 신도시 정도의 용적률이 있어서 사업성이 되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게 뭐 좋은 용적률은 아닙니다. 추가로 받아서 법적인 용적률을 받아서 기부 체납하고 이렇게 해야 그나마 재건축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러면 5단지가 좋으니까 5단지를 사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용적률에 대한 사업성이 이미 5단지에 그게 11평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작은 평수에 그게 이런 사업성이 다 반영이 되어서 그게 6억 7억대 가다가 5억대까지 막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떨어지는 걸 다 감안하면은 현재는 2단지든 2단지든 어느 단지를 산다고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그다음에는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이 정도의 용적률 190%가 좀 넘는 용적률을 가지고 사업성이 매끄럽게 앞으로 잘 돼서 많은 돈을 갈 거다라고 느끼지는 없습니다. 어디든지. 그럼 이거는 엄마 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사업성의 문제로 인하여 진행은 하겠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사업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합의 노력과 서울시에서 공공기업원에 대한 내용들이 충돌될 수밖에 없어서 많은 분야에서
아마 이해 충돌 관계를 풀어나가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공공 분야에 의해서 기여도가 잘 풀어진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은 재건축 단지라고 해서 전체 아파트 가격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6단지도 마찬가지고 5단지도 마찬가지고 역시 21년도 고점을 찍고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이 재건축 때문에 반등했다라고들 이야기들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반등은 서울시와 경기도 어디 할 것 없이 재건축이 아닌 단지도 다 반등입니다. 흐름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단지는 언제 구입을 하셨나요? 지난달에 구입했습니다. 지난달요? 네. 지난달 구입하셨으면 아마 최고점보다는 뚝 떨어졌다가 반등했는 상태에서 구입을 하신 거예요. 맞죠? 좀 급매로 해서 예. 6억대 초반에 구입했어요. 예. 그러면 이 금매의 기준이 이제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금매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전 일반적인 가격보다 낮다. 그래서 금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진짜로 금매의 기준을 일반적인 가격보다 낮다로 잡지 않고 제 생각으로 금매의 기준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 정도 가격이면 사도 절대로 거의 안 까먹어. 이 정도는 지금 안 까먹어. 이 까먹기가 상당히 힘든 가격이야. 이거보다 내려가 봐야 몇천 정도 내려가지 더 이상은 힘들어. 그런 걸 저는 금매라고 보거든요. 종전에 사람들이 전부 다 8억인데 7억이 나오면은 시중에서는 금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내 가슴 속에서 이거는 6억 5천 원 돼야 금매야. 6억 5천 원 돼야 위험성이 거의 사라져. 라고 한다면 금매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여보세요? 네. 네, 금매의 기준이 그렇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구입을 하셨어도 제가 생각하는 금액만큼의 금매 수준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구입하신 가격보다는 조금은 더 금매라면은 조금은 더 높을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그 역시도 역시 추가 하락이 된다면은 그 가격이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총괄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총괄해서 1번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이다. 이 흐름을 거스릴 수 있는 단지는 거의 없다. 그러면 이 흐름이 최고점을 찍고 출렁했다가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에서 횡보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지금 구입을 하더라도 나쁘지 않죠. 이거는 사람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횡보는 일부는 하겠지만 이거는 고점 부근을 다지는 횡보지 결국에는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이 내려오는 수준이 최저점 22년 최저점을 한번 파악을 꼭 해보시고 이 최저점과 지금의 가격이 이 괴리가 크다면 내려오는 폭도 클 것이다. 그런데 최저점에서 반등이 얼마 안 했어. 그럴 것 같으면 내려오는 폭도 굉장히 작을 것이다. 이렇게 참고로 하셔서 그 물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물건이 두 개잖아요.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주식에서 많이 쓰는 내용입니다. 뭐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마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성향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성향이 이렇게 아파트를 두 채씩 세 채씩 가져가는 걸 좀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거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너무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2013년에서 2015년, 16년 이때는 제가 두 채, 세 채 가져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반등이 되면은 왜 그러냐? 반등이 어느 정도 되면은 국가가 세금으로서 이익을 가져갈 거 묶어버립니다. 국가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고 묶었고 어느 정도 하락을 지나서 내려오면 그때 풉니다. 아직까지는 안 풀렸죠. 그 얘기는 국가가 생각했을 때 아직까지 그만큼 풀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풀어주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개 중에 한 개는 적어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가장 위험도가 좀 높다고 생각하는 걸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더군다나 지금 상계가 얼마 전에 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청라는 일시적 1가구 1주택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청라 쪽 정리가 먼저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네, 어떤 미흡한 거나 또 다른 이야기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요, 대표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제가 심사숙고해서 대표님 의견대로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고민을 하시고요. 네. 또 그 자료를 가지고 세미나에 오세요. 네네. 오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또 흐름을 보면서 데이터를 보면서 제 의견을 다시 또 드릴게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많은 돈이 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렵게 번 돈을 단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그것이 까먹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형태의 컨설턴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의 방향을 좀 예측해 보자면 그래도 약간의 어떤 하락과 반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이 부분은 좀 잘 체크해 보시고요.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면 그래도 청라 쪽을 먼저 매도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네. 현재 상태는 지방의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빌라를 3채를 가지고 있어서 현금 흐름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서울에 집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대문역 4번, 5번 출구에서 청계천 방향으로 그 토지는 국가 토지고 아파트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물건을 하나 봤는데 4억 미만이라고 합니다. 뭐 네. 국내일 경우에는 한 4, 5천 정도 깎을 수는 있다고 하는 그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는지 두 개를 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천호역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송파구 풍납동에 그 유천빌라라고 웬만한 규모가 좀 되는 연립 빌라 단지가 있습니다. 대지 지분이 하나당 20평이 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길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것도 좋은지 투자의 방향을 아직 구입은 안 했고 부동산과 상담 중이기는 한데 네. 어떤 방향이 좋을지 한번 여쭙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지금 서울 쪽으로 네. 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네요. 네네. 네, 지금 창신동 쪽 아파트와 그리고 송파구 풍납동 쪽에 좀 큰 빌라를 보고 계신다고요. 네네. 네, 거주도 아무래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나 봐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두 지역 중에 두 매물 중에 어떤 곳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일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우리 시청자님 네. 텔레비전 보고 계시나요? 제가 지금 지방에서 상경하는 중이라서 텔레비전을 못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음질이 안 좋아서 잘 안 들리고 잘 알아먹기가 그래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다른 잡음들 혹시 있으면 좀 꺼주시고요. 네. 우선 조금만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네네. 네, 괜찮으십니까? 네. 예, 조금 나아졌어요.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목소리 높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선 동대문역 쪽으로 볼게요. 네네. 동대문역 쪽에 A라는 건물이 있는데 네. 이 건물이 토지는 국가 소유고 네. 그리고 건물은 개인 소유고 상가 건물인데 1, 2, 3, 4층은 상가가 있고 5층은 아파트랍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네. 어떤 건물이든 네. 제가 파악했는 게 맞는지 보세요. 네. 토지는 국가 소유고 건물은 개인 소유고 네네. 여기에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네. 여기는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면은 어떨까? 맞나요? 네. 네네. 자, 우선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볼게요. 요 상가 건물 있잖아요. 네. 이 건물 땅, 토지 전체 그게 네네. 대충 몇 평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지만 모르시군요. 네네. 자, 엄청 큽니다. 그 지역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 네. 하나는
요 건물만 부수고 새로 짓는 형태. 네. 그렇게 재건축을 할 수는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했었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국가죠. 네. 네네. 그리고 건물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네네. 그러면 건물 소유자들은 그 협의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서울에 네. 용산에도 정산동에 있는 그런 아파트도 있는데 워낙 낡아서 진짜 철근이 다 보이는데도 네.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만큼인데 네.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냐 주변의 시가 당등을 보면은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땅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는 못 해준다. 네. 그리고 놔둬버리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렇게 놔뒀었을 때 그러면은 네. 우리 주민 입장 생각하지 말고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놔둬버렸다 이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구입을 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네. 요 건물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네. 이 지역 전체가 재개발을 한다면 네. 이 전체를 재개발로 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간다면은 이게 이제 네. 재개발 구역으로 될 텐데 네. 그거는 이 동네에 있는 소유자들, 조합원들 전체의 의견이 개발을 하자고 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런데 통상적으로 재개발이 잘 되는 지역이 있고 잘 안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네. 잘 되는 지역들은 주택만 밀집된 지역들은 사실상의 나름대로는 그래도 잘 희망이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이 지역은 네. 거의 대다수가 상가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상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은 그게 동의가 그렇게 쉽게 나오질 않아요. 아. 그리고 평가 자체가 상가라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 상가로 인해서 소득이 얼마가 됐는지 신고를 많이 했는 사람은 많이 평가를 받고요. 네. 신고를 적게 했는 사람은 적게 받으니까 신고 누락했는 사람은 평가가 형편없이 나와요. 네. 가치가 달리 보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중심이고 입지는 너무나 좋지만 네. 이 재개발을 한다는 거는 네. 정말 많은 난항을 겪어야 된다. 그런데 선생님 지금 오세훈 시장의 그 종로 창신동 지역의 플랜이 가시적으로 뭐 법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없지만 시의 계획 자체는 성립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그러니까 반항이 있겠지만. 예, 네. 좋은데요. 네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네. 전체에 낙후된 지역을 새로 정비하기를 원해요. 네네. 그런데 정비 주체가 서울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소유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너무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요. 제 기준으로 보면은 네.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투자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아, 되셨죠? 그래요? 네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네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셨죠? 계속 네. 음질이요. 막 울려요.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천호동에- 아닙니다. 죄송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하세요. 두 네네. 번째는 뭐였죠? 천호역. 천호역. 천호역에서 네. 송파구 풍납동 방향으로 유천 연립이라는 연립. 걸어서 오케이. 네네. 자, 풍납동에 유천 연립. 평납동의 연립이다. 그죠? 네네. 자, 이 연립은 네네. 동이 몇 개의 호수가 몇 개예요? 동이 3개 정도 되는데 예? 전체 동이 3개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세 개의 연립이 있다 네네. 이거죠? 네네. 세 개 동. 자, 네네. 이 세 개 동의 연립도 네. 이게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니까 이게 살 수 있는 기본 틀이 돼요. 그래도 돈이 네. 안 되면 살 필요는 없는 건데 네네네. 아까 지금 뭐라고 하셨다면 세 개 동에 지분이 크다고 그랬죠? 그렇죠. 빌라 하나당 대지가 예. 15평이 넘게 예, 제가 설명을 있더라고요. 드릴게요. 네. 지분이 크다고 해서 네. 재건축이 되기만 된다면 네. 지분이 큰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한 거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네. 근데 문제는 네. 현재 상태의 모양의 전제 조건은 재건축이 된다는 전제 조건에서는 좋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것이고 네. 요 연립만 재건축을 한다는 거는 또한 어려워요. 왜? 아, 규모가 그래요? 워낙 작기 때문에 네. 일반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요 재건축 하려고 하질 않아요. 아, 이름 없는 업체들은 들어와서 하려고 하겠죠. 네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건물을 짓다 보면은 이게 지분이 넓다는 거는 세대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업성은 나오는데 그 전제 조건은 여기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 짓겠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고 네. 주민들이 하자고 했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있어서 네. 그거는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네. 더군다나 지방에 계시면 지방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네, 지방에 계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네. 방송상에는 제가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릴 텐데 서울 시내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좀 더 깊이 방송 시간 제약상 죄송합니다. 네. 꼭 한번 제 세미나에 와서 여쭈세요. 토요일 날 신청해 놨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그럼 그때 오시면 제가 보면서 네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물론 방송 보시는 분이 그럴 거예요. 아이 저 사람은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전부 다 아니다라고만 얘기하네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말이에요. 네. 지금 현재 월세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은 계속해서 몇 년째 사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이것도 갭 투자로서 아주 좋은 물건은 구입해도 된다라고 얘기해 오고 있어요. 네. 오늘 서두에서 우리 그 아나운서가 서두에 보면은 최근에 오피스 월세가 올라가서 공실률이 줄었다는 얘기 나왔죠. 네.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피스를 이용해서 제가 주택 숫자도 안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연에서 노후를 수익형 상품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네. 이미 많은 사람들은 그걸 하고 있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파트하고 이런 그것만 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고 얘기할 수밖에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부동산이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수익형 부동산도 무지하게 넓어요. 네. 그거는 흐름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달리 하셔야 돼요. 네. 한 가지만 그렇게 가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2012년부터 17년 사이는 제가 아파트 사고 재개발 사라고 엄청나게 많이 사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나 지금은 사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똑같은 사람인데도 시기에 따라서 말을 그렇게 달리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참고하시고 토요일 날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 조금 더 심도 깊은 어떤 이 투자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나은 투자처를 또 살펴보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하니까요. 세미나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2-2638-39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세미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2274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목동역 인근 단독주택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세한 주소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일단은 목동역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을 지금 하나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주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 좀 미래 가치가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보셨을 때 이 목동역 인근 단독주택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예, 제가 이렇게 문자를 봤는데요. 여기 3080 도심 공공사업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핵심은 그거예요. 목동역 근처가 좋으냐, 뭐가 좋으냐에 따라서 이 내용의 핵심은 3080 도심 공공사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물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이거부터 봐야 돼. 얘는 21년도 2월 4일 날 문재인 정부에 있었을 때 문재인 부동산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는 것이 이사대책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3080 도심 공공사업인데 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공이 주민이 하는 게 아니고 공공이 직접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하는 일반 재개발하고 다르죠. 공공이 직접 한다고 하는 거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은
자, 일반 재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뭐 무화주택을 하든지 이런 거는 주민이 하는데 주민이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면 이거 하나 기대하면서 이거라도 가볼까 할 수는 있겠죠. 왜? 이렇게 되면 지금의 모든 권리는 도심 공공사업을 하는 주체가 공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서울 시내에 지금 상태에서 어느 동네에서 그래 우리는 재개발도 하지 말고 어떤 그 무화주택도 하지 말고 국가에 맡겨가지고 공공에게 맡겨갖고 그렇게 하자 하는 지역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도심 공공주택 사업이라는 거는 3080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실패한 그 뭐랄까요? 실패한 정책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를 주신 분은 이런 걸 기대하고 간다면은 우선은 저는 반대다. 그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문자 주신 시청자분도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이나 세미나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미나 일정 좀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시청자분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아파트 약간의 보합을 앞으로 갈 거예요. 이제 극점, 그러니까 꼭지점 올랐다가 떨어졌다 다시 반등했잖아요. 이 반등한 기점이 하루아침에 가지는 않지만 약간의 시간이 필요로 해요. 요 시기가 왔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는 저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2차 하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2차 하락에 대비를 해야 된다. 부동산은 2차 하락을 했었을 때 나는 내 자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걸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고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재개발 무화주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세미나 오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틀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틀 자체가 이해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내가 직접 투자한다면은 내가 투자할 수 있을 만큼의 기본적인 그 실력이 있어야 돼요.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알고 나서 투자를 하자 하는 제목으로 내일 모레 계속해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세미나를 할 거고요. 이어서 제가 일주일간 있었던 내용들을 좀 보면은 미국은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인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 전쟁도 있지만 주식들이 지금 형편없이 지금 난리가 치고 있죠. 떨어지고 있죠. 미국 국채가 연 4.8%로 급락을 했는데 이게 5% 넘어갔던 거거든요. 국채가 떨어지고 있다. 5% 넘었던 국채 10년물이 하락하고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라고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요. 부동산 시장이 영원히 지금 가격에서 올라간다든가 지속 이거는 어렵다. 그다음에 유로존, 유럽이죠. PMI 지수 3년 만에 최저 경기 침체 이게 일반 그 기업체들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뭐 이런 걸 따지는데 3년 만에 최저로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다. 안 그래도 지금 나쁜데 경기가 더 나쁜 것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참 우리나라도 걱정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1%대로 떨어졌답니다. 잠재 성장률이요. 원래 OECD는 원래 1.9% 내년에 1.7%로 추정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실질 성장률도 이런 잠재 성장률을 넘어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앞으로 한동안은 특별한 게 없다면은 원래처럼 1%대 성장으로 가장 성장 침체기로 우리는 이미 들어간 게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저는 좀 더 빨리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했었죠. 경기가 어렵다 앞으로도 그렇게 올라갈 확률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우선 당장 내가 먹고 살고 내 생활이 기반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하거나 아파트 투기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아파트 가격은 조정될 수밖에 없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한국의 대출 금리가 7%대랍니다. 아파트 매수하는데 부담이 생기죠. 그런데 영끌들은 대출 투자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뭐 생애 최초 주택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을 해서 정부가 대출을 해줬었을 때 정부는 자 진짜 네가 능력이 있으면서 돈이 좀 모자라서 집을 편안하게 사서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줄게라고 해서 해줬지만 시중에서 받아들일 때는 그래 대출을 해서 집을 사라는 것으로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정부의 어떤 의도하고는 달리 받아서 대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대출해서 투자를 하니까 굉장히 힘들 것이다. 3분기 서울 아파트는 50대는 팔았는데 30대가 샀다고 해요. 전체적으로 가격 거래를 보니까 30대,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요. 50대는 거래 비중이 10몇 프로밖에 안 돼요. 60대는 더 낮고요. 굉장히 낮습니다. 소형 월세요. 상승을 하고 있다. 소형 빌라 월세. 왜요? 당연하죠. 이런 소형은 부족한 데다 사람들이 노후를 해야 되니 월세를 가니까 월세에 대한 어떤 한정은 없거든요. 법적으로 얼마 받아라. 전세는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세로 바뀌고 정부 정책이 또 그런 거죠. 전세 사기 영향도 있고 그러면서 월세는 강하게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에 사는 일반 그 임대인들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겠죠. 갈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결국에는 이런 소형 빌라나 월세가 상승한다는 것은 소형 빌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3분기 오피스 공실이 줄고 임대료가 상승했다. 이 얘기는 아까지 했습니다. 전체 흐름이 지금은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을 하라고 제가 19년, 20년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사야 된다고 했죠. 차익형은 매도하고. 결국에는 수익형을 근거로 해서 노후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실은 줄고 임대료도 상승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향후 부동산 시장을 봤었을 때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매도 물량은 급증할 것이고 2차 하락은 준비해야 된다. 아울러서 지금이라도 수익형 부동산 이런 것들을 뭐 상가든 사무실, 상가 사무실 다 좋다가 아니에요. 좋은 물건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상가든 사무실이든 오피스텔이든 이런 소형 어떤 빌라든 이런 것들 좋은 물건은 구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전망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시장 이 흐름과 그리고 앞으로 전망을 함께 살펴봤고요.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는 분들 위해서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시청자분들은 좀 메모를 해 두십시오. 저는 적어도 한동안은 매주 금요일 내일입니다. 내일이죠. 평일날 오실 분들은 내일 오시고 주말에 오실 분들은 토요일로 와야 되는데 현장에서 접수하면 제가 번거로워서 안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전화를 주셔야 되고 내일 1시 또 토요일날 1시 매주 금토 1시에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렇게 아시고 꼭 좀 접수를 하셔서 오셔서 이야기를 들으셔야만 됩니다. 이게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혼자 상상을 해보셔도 항상 오시는 분들 면면을 보면 너무 늦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좀 세미나에 대해 뵀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매주 금요일과 그리고 토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 참석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와 관련한 전략들 꼼꼼하게 잘 세워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시장의 흐름을 알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참석과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전화번호 02-2638-3971번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